시청자 여러분, 여권의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선심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씨를 뺨친다는 여권 대권 주자들의 퍼주기 포퓰리즘,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이 퍼주기 공약하면은 원조가 지금은 국가혁명당 총재이신 허경영 예. 총재입니다. 예. 어쨌든 지난해 이 코로나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퍼주게 해가지고 예. 총선에서도 큰 재미를 재미 봤죠. 정도가 아니라 대박을 터뜨렸고 그 이후에도 뭐 10만 원씩을 나눠준다 어쩐다 그냥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주듯이 이렇게 선심 공약들을 내놨었는데 이제 여권도 본격적인 이런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몸풀기 하는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요. 우선 그 정세균 전 총리 네. 이분은 뭐 1억씩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씨앗 마련 통장, 예, 그걸 뭐 사회 그 초년생들한테 1억을 주겠다. 근데요, 지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하나씩 다 내놨잖아요. 예, 예. 그래도 정세균은 좀 나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낙연은 한 번에 3천만 원, 이재명은 해외 여행 자금 뭐 대학 안 들어간 사람은 1,000만 원. 한 번에 세뱃돈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세균은 20년간 애 나면 신생아 때부터 20년간 해서 1억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그렇죠. 그래갖고 정부에서 매년 얼마씩 적금을 그렇죠. 넣어주나요?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넣으면 1년이면 한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20년이면 막 1억이 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중 좀 도토리 기적이지만 좀 나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대권 주자가 하나같이 저렇게 허풍쟁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머지않아서 저 여권 후보가 허경영하고 단일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정세균 전 총리 1억씩을 주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매년 신생아가 한 30만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20년간 쌓이면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가 고박이 1억을 하면 돈이 얼마나 나 저는 그냥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뭐 되죠. 주판 갖다 놔도 계산이 안 되는데. 뭐 거의 뭐 수십조가 될 수도 있고 수십조가 한 해 뭐 예산보다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30만 1억씩 그렇죠. 준다고 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기 돈이면 저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정세균이가 얘기는 했어요. 재원 발표를 곧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돈 마련이거든요. 하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어떻게 재원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고 뭐 발표하면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재명, 이낙연은 더 황당하죠. 근데 우선 뭐 정세균부터 얘기하면 그 돈도 어마어마하게 뭐 천문학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갈 텐데 무슨 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세균 전 총리도 그 재산 공개한 거 보니까 뭐 적잖이 되더라고요. 5, 60억 신고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어디 기부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60만 원 기부한 것은 제가 기억합니다만. 진짜 인색하죠. 자기 돈들은 한 푼도 안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우선 이것 가지고 김두관 민주당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대권에 계속 문을 두드렸죠. 그래갖고 경남지사도 그만두고 대권 출마 선언했다가 그냥 지사까지 공도 잃고 매도 이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아니 왜 내가 이 이야기 기본 자산제는 오래전부터 얘기하는데 이거 슬쩍 이렇게 공약 가로채기 하면 되느냐. 원전 논쟁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김두관은 또 누구한테 뺏겼겠어요? 허경영한테 뺏긴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원조라고 할 것도 없는데 지금 젊은 세대 청년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잖아요. 지난 4.7 보궐선거도 나타냈듯이 청년들의 지금 표심이 다음 대선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대남 지금 그렇죠. 잡지에서 그렇죠. 별별 그러니까 다 나오고 있잖아. 근본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돈 주겠다, 돈 주겠다. 세금 낼 사람은 누가 내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 종부세라든지 뭐 재산세, 각종 세금 때문에 국민들이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그냥 나눠주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일단 대고 보자는 거죠. 네, 저렇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같이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금 지원받은 사람들이 친정부 데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이나 이재명,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누워서 보면은 천장에 표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표를 보여도 우리 국민들이 참 납득할 만하고 이거야말로 참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가야겠다. 말하자면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겠다. 그렇죠. 기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뭐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그렇죠. 풀어가지고 세계로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어느 나라하고도 경쟁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렇죠. 일자리 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런 걸 내놔가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5월 1일 날 노동절 날도 문재인 뭐 메시지 발표했잖아요. 밑에 참모가 써줬겠죠. 그것도.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데 문재인이 말한 노동개혁은 기존 기득권자들을 위한 노동개혁이거든요. 기존 노조, 강성노조,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최저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 취업문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년 연장 같은 것도 다 노동개혁이라는 게.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사람들 취업된 사람만 자꾸 좋은 대책이 나오니까 새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청년들의 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죠. 그렇죠. 민노총이라든가 한노총 뭐 이렇게 큰 기업이라든가 공기업 뭐 이런 데 있는 노조만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문이 더 좁아져 버리죠. 그렇죠. 대권 또 특혜 뭐 계속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쩔쩔 매고 있죠. 문재인은 그 사람 눈치만 보죠. 자기네 지지자니까. 근데 진짜 대권 주자들도 제대로 하려면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뭐 이거야죠. 가덕도에 뭐 30조 들어간다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만 투자해도 청년 일자리 확 늘어납니다. 예? 아니 가덕도에 우선 거기다가 그렇게 아무리 표가 좋다 하더라도 그 수심이 그 깊은데 그리고 지난번 세계적인 그런 그 뭐 공항 그런 전문 업체를 불러다가 또 전문가들이 뭐 수십 명이 참여해가지고 그렇죠. 프랑스 용역회사에서 했죠. 결론을 냈잖아요. 김해 신공항 그거 그대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리고 가덕도는 3위 꼴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산표를 겨냥해 갖고 느닷없이 지난번에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러는 거야말로 그럼요. 이 이재명이라든가 이낙연 또 정세균 이런 사람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죠. 하고 나와야 그렇죠. 저 괜찮다. 그래서 표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닷가 섬에다가 그렇게 매립하는데 투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가 나오는 의료, 관광, 뭐 그 AI 뭐 이런 거 바이오 이런 데다 투자해야지. 거기서 일자리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토목공사 그냥 선거용 표 이러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였으니까 그 대책은 하지 않고 지금 폐렴이 걸렸는데 자꾸 저 감기약만 주고 있는 거죠. 설탕물 좋다고 설탕물 타주고. 우리 어릴 때 배 아프다면 설탕물 타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배 살살 썰어주고. 그렇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 그래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렇죠. 됩니까? 황당하게 짝이 없어요. 이재명이 입히는 것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세계 여행 가는데 1,000만 원 주고 이낙연도 진짜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대하는 사람한테 3,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군 봉급을 올리자고 하든지. 그러니까요. 차라리 군 올려서 퇴직할 때 통장 갖고 제대할 때 돈 좀 갖고 나오게 하든지. 이거는 뭐 그냥 완샷해 주는 거예요. 주고 돈 터는 거예요. 자기 돈 같으면 저렇게 하겠나. 그리고 여권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머리가 저렇게 비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래도 뭐 10만 원, 100만 원 따위든지 이제
아주 최소 기본이 1,000만 원 단위네요. 그렇죠. 이제 양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1억씩 주겠다, 뭐 집 한 채씩 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하긴 지금도 뭐 국가에서 전부 집 지어갖고 나눠주고 정부가 이제 전세 장사, 월세 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렇죠. 이런 공약들을 내놓는 거 보면은 이게 국민들을 사탕발림을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사실은 허경영 이 북과혁명당 총재 이분이 지금 대선에 출마한 지가 몇 차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처음에 무슨 신혼 부부들한테 1억을 주겠다. 뭐 지금 할 때만 해도 저런 엑스에서 한 사람이 있나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그때 얘기했던 게 거의 맞아 들어가고 지금 여권 대선 주자들이 허경영 베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저는 한마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야, 그게 네 돈이냐? 그게 네 돈이냐? 국민들의 피와 땀이 걸린 거지 네 돈이냐? 예?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열차는 선의로 좋은 뜻으로 포장되어 있다. 좋은 뜻으로 청년 취업 나눠준다면서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청년들의 자립을 더 힘들게 한 거 아니냐. 그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은 정말 선별 지원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돈 나눠주겠다. 우리 돈 줄 테니까 표 찍어 이거죠. 국민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지도자들 공부 안 하는 지도자들 빨리 전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당의 세 사람 다 유력 대권 주자들 공약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선거 앞두고 계속 풀었지 않습니까? 또 4.7 재보선 앞두고도 또 풀었어요. 과거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의 변형입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 10만 원,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풀었고 또 물론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자영업자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재명이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본 자산제, 특히 정세균 총리 같은 사람이 들고 나온 게 이제 기본 자산제 아닙니까? 그게 그건데. 그 말이죠. 자기는 뭐 어디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의 그런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뭐 그런 주장했죠. 5달 되는 그런 모든 청년에게 1억 6천만 원을 주어서 기본적으로 소득을 가지고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우니까 사회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또 청년들한테 뭔가 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을 주자 그런 주장인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돈을 어디서 조달할 건지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뭐 세를 새로 신설하든가 지금 부유세 신설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금이 제일 비싼 나라고 지금도 세금 때문에 국민들이 비명을 지고 있는데 자꾸 저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선 지지율이 그렇게 높이 나와서 1, 2등 하는 게 저게 돈 나눠주자는 거거든요. 기본소득. 전 국민한테 돈 나눠주는 건데 이게 닉슨 미국 대통령도 50년 전에 하려다가 좌절된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국민투표까지 붙여서 지금 부결됐잖아요. 전 국민한테 나눠준다는 게 논리적이야 참 좋죠. 다들 나라에서 생활비 대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이 감당할 능력이 있냐 이거죠. 그만 노린 거 아니냐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사람들이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데 저 대책은 하나 뻔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쳐다봐야 됩니다. 저렇게 돈 나눠주는 사람들일수록 표로 찍어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기본소득만 하더라도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기로만 하더라도 1인당 25만 원씩 연 2회 두 번 25만 원은 두 번 나눠준다 해서 무슨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26조 원이 들어요. 어마어마. 26조 원을 가지고 정말 IT라든가 그렇죠. 지금 제4차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를 창출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해야지 그거 푼돈으로 나눠줘 갖고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뭐 정세균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은 지금 김두관이가 원조라는
국민 기본 자산제만 하더라도 연 30만 명의 신생아들한테 2천만 원을 주자. 그것만 해도 6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가 558조에 그렇죠. 1%가 넘는 그렇죠. 그런 예산이에요. 저는 예를 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재보선 때 공약했던 안심소득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좀 어려운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을 해갖고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을 주자. 그렇죠.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거야. 그게 이제 안심소득 정책. 그건 국가의 역할이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 참 그럴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적 그런 안전망을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해주는 게 그게 의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대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돈 1,000만 원, 3천만 원, 1억씩 나눠주자 이 얘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대권 주자 하면 돼. 그렇죠. 대통령 되면 나라 망치는 사람.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줄게 표줘라 이거거든요.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경쟁이 이재명이 그거 갖고 재미 봤거든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뭐 기본 금융 무슨 대출까지도 뭐 있고. 전 국민의 산타크로스도 저런 산타크로스가 없어요. 저도요 경기도 살면서 그 재난지원금 10만 원 몇 달 전에 받았거든요. 그게 쓰는 기간이 몇 달 있는데 이재명이가 표가 나올 만해요. 돈 동네에서 좀 쓰면 쓸 때마다 카톡이 한 바가지가 와요. 아 그래요? 이 10만 원은 재난 방역입니다. 해가지고 경기도 홍보하는 게 잔뜩 와요. 쓸 때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얼마 남았습니다. 또 오고 며칠이면 이제 끝났으니까 며칠 전에 끝났어요. 그 유효기간 쓸 수 있는 게 끝났으니까 끝나기 앞두고 또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한테 제가 10만 원 받고 카톡 받은 게 한 2, 30번 받았어요. 그러니 이재명이 그냥 머리에 그냥 확 바뀌겠네. 10만 원이 경제 방역이라고 맨날 뜨니까. 인이 바뀌겠네. 그렇죠. 슈퍼마켓 가서 막걸리 하나 사도 이재명이가 준 걸로 또 카톡에 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여권 대권 주자들의 그런 선심 경쟁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체고위원이죠. 사탕 발림도 분수가 있게 해야 한다. 비아냥을 했는데 정말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윤희숙 의원도 1,000만 원씩 이렇게 주어가지고 대학 못 가는 사람들한테 세계 여행비로 주자 하는데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1,000만 원 받아갖고 지금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또 대학 안 간다고 1,000만 원 받은 다음에 갔다 와서 나 대학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어디를 얼마나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 게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어떤 장학재단이라든가 민간 영역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한다든가 젊은 청년들이 해외여행 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경우 합당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든가 뭐 이런 정책을 해야지 국가에서 1,0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얘기를 했던데 합리적인 그런 비판들 아닙니까? 그렇죠. 뭐 고졸 대학 못 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저는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대학 간 사람보다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또 적당한 합리적인 또 그 4년 공부 안 한 거에 대한 그건 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주어진 여건을 극복할 수 있게 밑받침이 되고 힘이 돼주게 해주느냐. 이게 정치권이 할 얘기인데 무조건 해외여행 보내주겠다. 가서 그러면 인도 가서 코로나 걸려오나요? 아무튼 아직 대권이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들어가기도 전에 물론 여당부터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9월에 이 대권 후보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당은 11월에 있으니까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대권 주자들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고 또 국가 장기적인 그런 미래를 볼 때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내놓아야지 뜬구름 잡는 식의 그리고 국민 현혹하는
이런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내놔가지고 표를 얻으려 한다. 그렇죠. 지금 할 거는 20년, 30년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금 개혁도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힘들지만 후손들한테 부채만 넘겨줄 수 없으니 허리띠를 좀 조우고 우리 미래를 향해서 투자 좀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다 나눠 먹읍시다. 그럼 후손들 거 뺏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집권당 대권 후보가 할 짓입니까?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가 다 술 먹고 노름빚으로 다 넘기고 상속 왕창 해주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연금 개혁 진짜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한마디도 안 해요. 공무원들 얼마나 그게 지금 예산이 퍼 들어갑니다. 예. 뭐 군인, 공무원 이거 잘못된 거는 바꿔야잖아요. 예? 그런 거는 아예 말도 안 꺼내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아예 얘기를 안 꺼내요. 예. 저렇게 줄겠다는 것만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청와대에 계신 한 분하고 대권 주자하고 어떻게 생각이 비슷한지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집사인데 뭐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현명한 눈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그렇죠. 없네요. 예,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